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의 건강상식을 쉽고 간략하게 알려줄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양이에게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인 번백혈구 감소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번백혈구 감소증은 모든 혈구의 상태들이 감소가 일어나면서 사망까지도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인데,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압도적인 염증의 상태에서 폐혈증이 발생하면서 사망을 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파보바이러스로서 처음에 길고양이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고, 길고양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옮게 되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 그래서 초기 입양을 하거나 길고양이를 보호자님께서 임보를 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꼭 병원에 왔을 때 검진을 통해서 파보바이러스 키트를 검사하게 됩니다. 항문을 통해서 분변을 채취를 하여 그거를 키트를 통해서 양성이냐 음성 판정을 먼저 받고, 좀 더 정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PCR 검사까지도 의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키트 검사의 정확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키트 검사에서 양성 음성 판정을 하고 치료를 진행을 하거나, 혹은 잠복기가 우려되는 경우에서는 2주 내외로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되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번백혈구 감소증의 증상으로는 구토, 설사, 식욕부진, 기력저하, 발열 등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그리고 입양을 처음 한 고양이가 기력이 떨어진다면 가장 첫 번째로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데려왔을 땐 괜찮았는데 점점 기력이 떨어져요, 점점 밥을 안 먹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보호자님의 주된 질문들입니다. 번백혈구 감소증이 양성이 확진이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입원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왜 입원을 해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는 족족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밥을 줘도 먹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소액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지방간을 방지해야 하고, 주사, 약물들을 처치를 하면서 위장을 거치지 않고 혈관으로 바로 염증들을 줄여줄 수 있는 대응 처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원의 경우에서는 최소 5일에서 7일 정도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5일에서 7일이냐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경우 우리 아이들이 몸에서 바이러스를 인지하고 그것과 싸워나가면서 항체라는 것을 생성해내는 시간들이 최소 5일에서 7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마다 면역 체계가 다르고 면역력이 다르고,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정도가 다르고 바이러스에 대한 후유증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날 퇴원할 수 있다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5일에서 7일 정도가 경과를 지났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아주 상태가 괜찮고 시기가 정말로 양호한 상태로 올라가면서도 구토설사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키트를 한 번 더 검사를 합니다. 키트에서 음성이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즉시 퇴원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퇴원하는 경우의 아이들도 많지만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망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백혈구 감소증, 즉 모든 혈구들이 감소가 일어납니다. 빈혈, 백혈구 감소증, 특히 빈혈도 중요하지만 백혈구의 감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의 몸에서 모든 것을 방어해 주는 것이 백혈구인데, 백혈구가 제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백혈구 수치가 0으로 되면 모든 상태, 환경에서 저항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흔하게 됩니다. 입원을 하는 경우 중간중간 백혈구의 수치와 빈혈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 예후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백혈구가 특히 이제 수치마다 기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WBC에 대한 수치가 1 이하로 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예후를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번백혈구 감소증에서는 치사율이 90%까지도 육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내원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